네, 지난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의 이춘석 의원님이 사임하시고 최혁진 의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최혁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초선 의원으로 왔는데 인사부터 하게 해주시죠. 예. 네,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인사말 해야 되는데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최혁진 의원님,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음이 많습니다. 감안하시고 그냥 위원장의 그 진행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최혁진입니다. 저는 어제 국회 회의 중 반복적 고성, 욕설,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해당 의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바로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 필요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동료 의원을 모욕했고 일부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며 국회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태정치와 막말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위와 국회 본연의 품격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법사위에 요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첫째,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척결입니다. 내란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역 행위입니다. 저는 법사위에 오기 전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충식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배우로 지목되는 자이며 이재명 전 대표 테러 사건과 12.3 내란에도 깊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배후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재판부 체계로는 정상적 내란 척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바로 그 미온이 사법부 스스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내란과 같은 국가반역 범죄를 기존 재판부에만 맡기는 것은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별도 재판부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 김건희 권력의 사병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대규모 마약 사건조차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농단과 내란 옹호의 증거까지 인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닙니다. 검찰 해체와 새로운 수사 기소 체계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셋째, 사법개혁입니다. 정대택 사건에서 법원은 최은순에게 무죄를, 정대택 씨에게는 법정 구속을 내렸습니다. 이후 담당 판사의 가족은 김충식과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놀랍게도 서희건설이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 반역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개혁 없이는 정의도 공정도 없습니다. 저 최혁진, 국민이 명령한 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 진술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검찰 개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본다? 사실 국민은 이미 검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았죠.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검찰의 반인권적 탄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 개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의 활용은 윤석열, 김건희가 한 거죠. 검찰 개혁은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윤석열, 김건희가 검찰 세력을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예?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와 비교하면 검찰 개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수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찰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논리적 맥락이 상당히 어긋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찰 조직이 커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들 미국 같은데 경찰 엄청 많은데 거기 경찰은 다 부패하겠네요. 그럼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들 경찰 조직이 작은 데들 거긴 다 청렴합니까? 경찰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불성실한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는 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기존의 검찰청 산하에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는 늘 있었던 문제죠. 이건 정권이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만들면 해결될 문제이지 검찰 개혁과는 별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왜 기소 수사 분리를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데 아니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그 대상도 얼마 안 되는 걸 기소 수사 분리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기소 수사 이쪽 저쪽 가서 손 타가지고 자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공수처가 단호하게 해서 빨리 기소를 해가지고 사건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수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선은 윤동호 교수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네. 이 공수처가 수사 기소권을 다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이제 검찰청 해체를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공수처가 장래에는 이제 공소 기능만 갖고 오히려 공소청의 기소유예나 불기소 권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워낙 작은 조직이고 인원도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외적인 기구로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현재 방식을 유지해 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가서 또 개선하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류의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 기소 분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이런 가정이 개혁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되겠는가? 그럼 현재 수사 기소가 통합되어 있는 검찰청 체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왔습니까? 그 사이에? 내오지 않았으니까 개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사실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라는 원칙하에 견제 체계를 통해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권들을 강화해서 검찰권의 남용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권한남용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 조직을 또 응징하고 개혁하는 게 이 민주주의의 강점인데 어떻게 또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그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 그러면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재의 나와 있는 개혁 법안대로 경찰의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그 경찰 권력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법 통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수사는 그 영장 단계, 즉 판사가 수사 기록을 보기 전에도 이미 많은 그 수사의 개시, 그다음에 수사 대상의 선정,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효과적인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참고 의견 드려도 예, 될까요? 짧게만 말씀 주세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도주종론, 신중론, 경찰 비대화론, 또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로서 공수처를 들고 있거나 검찰총장의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헌법 위반이 돼 있느냐 보면은 저도 이제 헌법과 법률 오랜 많은 재판을 했고 재판 연구관도 했고 법률 문헌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회의원님들 헌법과 법률 요점이 무엇인지 검토 보고서를 충분히 숙고하셨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김대중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논의해오고 또 논의하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랬던 것들을 지금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끄집어내서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하고 무슨 형사사법 시스템입니까? 무슨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전혀 무관한 일반론을 가지고 맞지 않는 개념들을 차용해서 이 자리에 그 논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들께서는 국민의 의식 수준들을 반영한다는 말들이 떠오를 정도의 자괴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주권자의 결단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이미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조직법에 관해서 정부조직법 하나만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중수처법과 공소청법, 국수입법, 법률 조문들 또 검토 보고서들 다 살펴보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추석 전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나경원 의원께서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선 정도 되시면 그 정도의 예의와 매너 정도는 갖추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은 지금 간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법사위원회 위원이 되실 자격이 없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으로 독재 국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는 내란 척결, 민주헌정 질서 회복, 검찰개혁, 사법개혁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 적극 동조하신 분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어떻게 법사위원이 되고 어떻게 간사를 맡겠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분을 간사로 추대하니까 자꾸 시민사회에서 정당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 의원이 체크해 지금 주십시오. 여기 와서 간사 요청하신 게 개인적인 방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사법 처리 이슈, 조배수 내란 의원님 동조 체크해 의혹자로서의 내란 척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인 남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 김재호 판사, 정대택 씨 무고 명예죄로 명예훼손 사건 9개월 동안이나 공판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측에 시간별기 효과까지 발생한 게 아닙니까? 예? 도대체 피고인의 연기 신청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셨죠?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대택 씨는 연기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까지 합니까? 재판 지연으로 사건은 윤남근 판사한테 넘어가고 윤 판사 배우자는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과 금전거래까지 이어졌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체크해 이 부분까지 제가 말할 때 좀 조용히 하세요. 초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 오래되신 분들이 좀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마이크를 안 지키시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중단해 주세요. 너무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데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이 자리는 나경원 의원님 전당대회장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소속한 국민의힘 당대회가 아닙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할 때까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왜 지금 한 사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빨리 예산 진행해 주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사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게 개인의 방탄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란 척결과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거기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 법사위원회에 감사를 합니까? 얘기 안 하세요? 잘했어. 안녕하세요. 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시간 저 최혁진 의원님 발언 방해를 받으셔서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시간이 56초 남아 있습니다. 발언할 때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러려면 차분하게. 위원님들 국힘 의원님 여러분들이 여기를 난장판으로 만드시면서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안 들으셨어요. 조용하실 때까지 다시 마이크 켜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하실 때까지 다시 마이크를 켜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남편분의 아니 한 연기예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나경원 의원님? 조용히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사 진행을 방해함으로 조용히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회의 진행할 수 있게. 가해자가 공정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네, 관계자 초선님 아무 느낌 없으십니까? 바로 무섭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이십니까? 송석준 의원님? 이 자리에 오시겠어요? 오버했어. 그만해요. 홍석준이 형 그만해요. 시작상 하우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너무 험한 말을 하세요. 예의도 없고. 수선이랑 처음 왔다가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추선이라도 또 할 말이 또 없고. 더센 추선이 왔. 도를 넘는 말을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못 오겠다가 더센 추선이 왔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해주셔야 돼요. 선배한테 괜히 너무 심하게. 여기는 왜 조용히 말씀드리고. 하실 거예요. 회의 진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세요. 회의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도 보세요. 그만합시다. 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56초 남았습니다. 최익전 의원님 발언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주세요.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예, 작게 차분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저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이 되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되는 것은 계엄이 분명하게 잘못됐고 내란이 분명하게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법사위원회, 설사 야당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간사를 시켜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회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계속되면 본 의원이 직접 정당 예산 요구를 이야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 인식에 좀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재판부가 생기면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국민들의 인식은 지금 재판부가 내란 사건 판결을 맡을 경우에 그 심판의 결과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은 여론입니다. 왜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우리 사법당국 자체가 자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실돼 있고 제 식구 감싸기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윤남근 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정대택 씨 사건과 관련해서요. 대법관 후보 물망에도 올랐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망이 높은 분인데 어쨌든 정대택 씨와 최은순, 김건희의 엄마,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사건에서 법정에서 최은순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버리고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을 시켰던 그 윤남근 판사가 얼마 뒤에 그 부인이 김충식, 최은순의 내연남에게 23억을 입금을 하고 그 입금된 돈으로 그린벨트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소유한 땅에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해제된 그린벨트 옆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법거래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각종 언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법당국이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대한 판결을 공정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윤남근 하나의 문제이겠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맞지, 제가 여기 입장 표명 보내신 거에 보니까 전부 다 어쨌든 별도의 재판부가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만 잔뜩 써놓으셨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 비슷한 이유인데요. 법무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열린공감 TV에서도 봤지만 우리 백혜령 경정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같은 경우가 검찰이 나서가지고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을 할 때 검사들을 동원해서 이 수사를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온갖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법무부 내부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는 기존에 대검에서 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조사를 하다가 또 동부지검의 우리 이문정 검사장님께서 또 나는 또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정 지휘권자를 동부지검 이문정 검사장으로 바꿔갖고 동부지검의 그 수사본부를 두고 좀 지휘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저도 답변을 최 의원님 답변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다는 부분은 늘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은 그 해당 이제 법관이 2007년도에 퇴직하고 2017년도에 아마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저희들 영역을 벗어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전직 판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직한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좀 오해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도 같이 이제 그 책임을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12.3 사태 직후에 그 위헌성을 국회의 어떤 헌법상 보장되는 이제 이런 권력을 이제 다른 권력기관이 이제 침해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어떤 건전한 헌법의식하고 달리 가지는 않다는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 업계에 능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 현직 법관과 사법과를 할 때 재판 결과에 의해 몇 년 안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일정 기간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걸 통상 파킹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퇴직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예. 그런 것들이 국민적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